자기애적 자기애적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의 자기 경험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막연하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수치심, 질투심, 공허감, 불완전한 느낌, 추함, 열등감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에 상응하는 부상으로 독선적 태도, 자부심, 경멸, 방어적인 자기만족감, 허영심, 우월감 등이 있다. 험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양극적 자기 경험은 자기를 거대한, 전적으로 좋은 자기로 느끼거나 고갈된, 전적으로 나쁜 자기로 느끼는 상반된 자아 상태의 반영이며 자기애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를 경험하는 것만이 자신의 내적 경험을 조직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들의 내적 범죄에는 충분히 좋다, 혹은 그만하면 좋다, 라는 느낌이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면은 컴버그 이론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컴버그는 자아심리학자라고 분류되기도 하지만 컴버그는 대상관계 이론을 자아심리학과 접목시킨 사람으로 더 이해가 돼요. 컴버그가 원래 남미에서 교육을 받은 분인데 미국에 와서 정신분석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인스티튜트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미국 내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미국 내에 자리 잡으면서 자기 심리학의 입장을 택하긴 했지만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대상관계적인 측면이 점차 이분의 이론 속에 반영이 왔다고 보여요. 여기서 자기애적 자기라고 하는 The Narcissistic Self라는 이런 용어가 여기 등장하는데 자기애적 셀프라고 Narcissistic Self의 대비되는 개념은 어떻게 볼까요? Narcissistic Object가 되겠죠? 자기애적 자기애적 자기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애적 대상이 있겠죠? 그럼 자기애적 셀프라는 용어가 자기애적인 대상과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서 쓰고 있는 그 셀프에 대한 개념이 좀 독특한 개념이 많이 나오죠. all good self하고 all bad self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런 셀프에 대해서 all good self나 all bad self라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을지 모르지만 all good object, all bad object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그게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 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과 자기라는 개념이 오버랩되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대상관계 이론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리 상태가 처음에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초기에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간다는 얘기는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는 all good object와 all bad object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대상, 전적으로 좋은 대상과 전적으로 나쁜 대상이 있는 이런 인터널 월드죠. 이 사람의 내적 세계가 대상들이 아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쪼개져 있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세계 속에서는 외부에서 경험하는 나의 어머니는 한 분이지만 아이가 체험하는 것은 good breast, bad breast. 그러니까 good breast와 bad breast라면 all good breast 혹은 all bad breast인데 이 젖가슴이라는 아이가 느끼는 것은 자기에게 충분하게 젖을 주는 젖가슴과 거절하는 젖가슴 이 둘로 나뉜다는 얘기죠. 아이의 체험 속에 이분법으로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젖가슴과 자기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젖가슴 그 good, bad의 세계죠. 그 이분법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같은 대상이 자기에게 젖을 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젖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렇게 통합된 대상이라는 분열된 대상이 통합된 대상으로 인티그레이티드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할까요? 통합된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걸
이 단계를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울적 자리로 간다는데 우울적 자리라는 말은 사실은 우울적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학자에 따라서는 잘못 쓰인 말이라고 봐요. 이걸 떤 학자들은 이걸 리페러티브 포지션이라고 봐야 된다. 보상적 보상적 자리라고 보는데 우울함이라는 용어하고 우울증하고 이렇게 여기서 디프레시브 포지션 자체를 우울증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발달 심리적에서 볼 때 건강한 발달 과정을 그 성숙한 어떤 성숙해가는 아이가 대상을 통합했을 때 그 대상을 이해하는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적 자리 혹은 뭐라고 할까요? 성찰적 자기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찰적 자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통합적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 편집분열적 자리에서는 대상은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들이 있어서 통합해내지 못하니까 굉장히 항상 누군가로부터 공격받고 자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죠. 그래서 편집증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틈틈이 노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심리 상태로부터 그 대상 자체가 나쁘기만 한 대상, 좋기만 한 대상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우울적 자리에 가면 대상 자체가 통합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통합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대상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이에요. 대상관계 이론의 아주 초기 이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컨버그가 이 자심리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컨버그가 사실은 이 대상관계 이론을 문틈으로 숨겨 가지고 들어온 게 이제 이런 이론이에요. 컨버그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all good self, 이게 grandiose self라는 용어하고 depleted self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depleted self는 all bad self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대상과 자기라는 것을 현대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개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대상 필드와 자기 필드가 그 대상 영역과 자기 영역, 심리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잘 구별되지 않고 오버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밭하고 이웃집 밭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이게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버랩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내 밭인지 이웃 밭인지 그게 엄마 밭인지 자기 밭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대상이 쪼개져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all good object하고 all bad object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object하고 셀프가 구별이 잘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셀프 자체도 all good self와 all bad self로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대상을 통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보면 자기를 통합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상적인 자기, 아주 훌륭한 자기와 아주 형편없는 자기가 이게 쪼개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대상관계 이론을 자아심리학으로 지금 바꿔내고 있죠.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발달한 대상에 대한 이론을 셀프에 대한 이론으로 자아심리학적인 이론으로 지금 바꿔내서 이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을 통합해내고 있다고 이게 보이죠. 개념적으로 클리어해지죠. 대상이 쪼개져 있는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쪼개진 대상과 함께 인식되고 있는 자기는 쪼개진 대상하고 그러니까 올굿 대상하고 있을 때 자기는 올굿 셀프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올 배드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올 배드 셀프로서 자기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죠. 대상이 아주 나쁘다고 한다면 자기도 그 나쁜 대상하고 같이 사는 자기의 심상, 자기의 표상도 올 배드 셀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이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기도 하다. 그래서 good enough라는 개념이 나오죠. good enough, good enough mother면 된다. 여러분들이 all good mother가 되지 말고 good enough mother가 되라고 하는 게 이게 유니카세 개념하고 가까운 개념인데 good enough mother 그 어머니가 전적으로 좋은 어머니 노릇을 하게 되면 아이가 성숙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good enough mother가 충분히 좋은 엄마. 그러니까 좋은 엄마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어서 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는 이런 상태.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태를 영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올군 마더는 발달의 장애 요인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달 심리학적으로 볼 때 박탈하는 엄마나 지나친 돌봄을 제공하는 엄마나 같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박탈하는 엄마나 지나치게 과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그 엄마나 결국은 다 아이의 발달에 장애를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대상 이미지는 그만하면 좋다. 충분하게 좋다. 그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하는 개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정서적으로 잘 공급하지만 어쩔 때는 아이가 좌절이 필요할 때는 좌절도 체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엄마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좌절을 통해서 아이는 다시 자기 성장을 좌절이 결국 성장의 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나친 좌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담자를 우리가 돌볼 때도 자기 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초기의 코웃은 이 좌절이 프러스트레이션이 결국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측면을 코웃은 강조를 했는데 코웃의 제자들 중에는 일부는 이 코웃이 강조했던 좌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잃어버리고 얼마나 좋은 엄마가 되느냐는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쪽에 자기 심리학이 흘러가는 쪽도 있어서 자기 심리학이 코웃이 처음 얘기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우리가 코웃의 원래 이론에 좀 더 충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컨버그가 하는 얘기 혹은 여기서 맥 윌리엄스가 하는 얘기들은 결국은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을 같이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대상이라고 하는 충분히 좋은 대상이 필요한 거지 전적으로 좋은 대상이 아니라고 전적으로 좋은 대상을 내가 심히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나쁜 대상도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충분히 좋은 대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적으로 좋은 대상이나 전적으로 나쁜 대상이 아닌 건강한 실제 대상을 우리가 내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어머니가 있을 때 그 건강한 어머니가 충분히 좋은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면 참 어, 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면화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부 우리가 얘기한 상징계의 얘기에 상징계 속에서는 실제 어떤 체험들을 내면화해서 나의 체험들이 지금 나라는 표상으로 지금 만들어질 때 전적으로 좋은 나와 전적으로 나쁜 내가 지금 쪼개져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나라고 하는 건 good enough self라는 개념이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보상적 자리 혹은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이런 발달 성취가 일어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셀프 쪽에서는 good enough 셀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랑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어떤 부분은 부족해서 남들에게 부끄러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한편에서는 자랑스럽지만 내 안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아직도 부끄러운 점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나를 셀프, 자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할 때 good enough self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남들의 못지않게 좋은 점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셀프 이스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자기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불가의 세계는 아상이죠. 나라고 하는 상인데 이 상 자체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건강한 아상이 필요하다고 봐요. 불가에서는 이 아상이 허상임을 깨닫는다고 하는 이런 영성적인 측면의 불가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아상이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아상, 허상이긴 하지만 이 허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허상이 건강한 허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표상, 자기에 대한 표상 자체가 무조건 좋기만 한 내가 있고 무조건 나쁘기만 한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분 좋은 사람 만날 때는 난 한없이 좋은 내가 드러나고 누군가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는 한없이 나쁜 내가 되는 것이 나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한다면 나는 통합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원시인들의 어떤 세계관이죠. 이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이런 차원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 관계에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는 거고 이 셀프 쪽에서도 이런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나도 거기에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는 나쁜 대상이 있을 때는 나도 끝없이 나쁜 내가 대응을 하고 좋은 대상이 나타나면 나는 끝없이 좋은, 전적으로 좋은 내가 나선다고 한다면 내가 쪼개져 있는 거지, 나도. 밖에 있는 대상만 좋고 나쁜 대상으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둘로 쪼개져 있다. 근데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이건. 그러니까 좋은 대상을 만나더라도 저분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또 저분이 나를 채워줄 수 없는 부분까지 통찰해낼 수 있는 나. 그 저분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지만 저분이 섭섭하게 하지만 내가 무시된다고 보기보다는 저분은 나한테 저분이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저분이 나를 무시할 만한 부분도 내가 있지. 그렇지만 내가 또 잘하는 것도 있잖아. 라면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유연함을 가진 자기에 대해서 관대한 자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셀프예요. 근데 문제는 저분이 나를 칭찬할 때는 내가 끝없이 아주 훌륭한 자기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가 느끼다가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자기가 잘났다고 느끼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 all bad self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저분보다 내가 훌륭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내가 또 잘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게 통합적인 자기의 표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자기애적 자기예요. 통합되지 못한 자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자기를 느끼고 어떨 때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 느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 이 분열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막연하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수치심, 질투심, 공허감, 불안전한 느낌, 추함, 열등감 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부족함을 보상하는 오히려 그게 방어적인 태도가 나와요. 방어적인 자기의 이미지가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드 아브젝트에
그러니까 배드 셀프, 자기의 부족한 형편없는 자기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서 거기하고 반대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셀프 이미지가 또 여기 상계한다고 하는데 이걸 보상적인 보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에 상하는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통합되지 않은 다른 쪽의 이미지는 자기에 대해서 통합되지 않은 이미지는 독선적인 태도, 자부심, 그 자부심이라는 게 건강한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없는 자부심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경멸, 상대방에 대한 경멸하는 정서, 그리고 방어적인 자기 만족감, 그리고 허영심, 우월감 이런 것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이상화한 부분과 자기를 평가절하한 부분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의 자기인데 이게 통합되지 않은 자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합된 인격으로서 스스로 느껴지지 않고 그때그때 조각난 자기로서 느끼고 그 조각난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통합된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자기애적인 상태에서는 대상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어?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칭찬했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하고 관계에서 상대방을 통합된 인격으로 보지 못하는 나는 나도 나를 통합된 나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대상관계 이론을 컴버그가 뭐라고 해요? 번안이라고 그러죠. 번역이라기보다 번안해서 어떤 대상관계 이론의 그 개념을 가져와서 자기 심리학의 용어로서 셀프를 지금 자기애적인 셀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통찰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을 통합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놓쳤는데 네,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어떤 부분에 설명이 필요할까요? 방금 전에 대상관계하고 어, 부모, 대상관계 이론,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 대상관계 이론에서 아이들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멜라니 클라인 두 개의 심리적인 단계를 얘기를 하죠. 심리적인 단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포지션이라는 개념 통해서 어느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건 반복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라기보다는 두 개의 심리적인 포지션, 두 개의 심리적인 포지션이 있는데 한 포지션에서는 대상이 all good object하고 all bad object로 쪼개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상들이 굉장히 무서운 대상이 많은 세계죠. 그래서 편집적이고 분열적이라는 게 대상이 하나가 아니고 같은 대상이 굿 아브젝트하고 배드 아브젝트로 쪼개진다는 얘기에서 분열이죠. 그리고 편집적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나를 공격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편집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대상은 통합된 대상이 아니고 쪼개져 있는 대상으로 느껴지는데 어, 우울적 자리라고 멜라니 클란 얘기는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게 되면 디프레시브 포지션은 용어 자체는 어떤 면은 보상적 자리라고 하는 게 리페라티브 포지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학자의 견해가 나는 더 합당하다고 봐요. 우울한 자리가 아니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자리예요. 대상 통합의 자리. 대상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대상.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항상 나를 무조건 만족시키거나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대상이 아니고 어쩔 때는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대상이 통합된 대상으로 인식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쩌면 성장의 지표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때는 이런 자리를 우울적 자리 혹은 보상적 자리에 있다가도 어쩔 때 또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편집 분열적 자리로 또 돌아가요. 퇴행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제
그게 꼭 퇴행이라기 하기보다는 또 어떨 때는 편집 분열적 자리 자체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거나 여러분들 격렬한 어떤 경기에 임하고 있을 때는 대상을 적으로 확실하게 피아를 구별할 수 있어야 그 속에 살아남죠.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총을 쏘려고 하지만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좋긴 저 사람도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자식인데 어쩌다 전쟁터에 나왔어. 나를 지금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 나쁜 녀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상대방이 쏘는 총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서바이벌 게임 속에 있는데 이렇게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지 않고 통합적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느 게 좋고 나쁘고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포지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상을 쪼개서 인식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통합해서 이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서적인 관계에서는 통상적인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성숙한 관계에는 어, 대상을 무조건 좋기만 한 전적으로 좋은 대상이가 전적으로 나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 저분이 참 좋은 분이라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어라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아까 변호사 선생님 지금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상관계 이론에서 편집 분열적 자리가 우울적 자리를 이해하는 게 인간 발달 과정이나 인간 심리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이 개념이 컨버그가 자아심리학자로서 자아심리학 쪽에 대상관계 이론을 접합하는 이거 도입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all good object 자리에 all good self라는 게 들어오고 all bad object 자리에 all bad self라는 개념이 들어왔다고 보여요. 그러면 어쩔 때는 내가 나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느낀다. 내가 아무 결점도 없고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독선적인 태도나 자기 자부심이나 남을 경멸하거나 자기 만족감이 그냥 가득하거나 허영심이나 우월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말하자면 나의 그랜디오스 셀프죠. 나의 올구 셀프죠. 근데 이 올구 셀프가 현실적인 게 아니죠. 현실적인 것이 아닌데 또 한편의 정서는 어떤 게, 또 한편의 나의 표상은 한쪽으로는 자기의 안에 수치심이 가득한 자기, 그리고 질투심에 가득 찬 자기,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엠티니스를 경험하는 자기.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incompleteness. 자기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불완전한 느낌. 그리고 ugliness. 자기의 추함. 또 하나 inferiority라고 하는 자기의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상반되는 자기에 대한 표상이 자기한테 있죠. 자기가 잘났다고 느끼는 부분과 어떨 때는 경우에 따른 자기 아주 형편없는 열등감을 가진 존재로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이 정서가 이러한 어떤 자기에 대한 표상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인터널 월드, 나의 인터널 월드 속에서 나라는 표상 자체가 이 극단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쪼개져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까 대상관계 이론에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이런 대상에 대한 인식과 여기에 자기의 표상 자체가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 것을 인식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비슷하다고 보이죠. 그게 자기를 이해할 때에도 이때는 말하자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셀프에 가깝다.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을 이렇게 쪼개진 쪽으로 이해할 때 대상 세계와 자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대상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셀프도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표상이 쪼개져 있다고 한다면 자기 표상도 쪼개져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어,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상을 충분하게 좋은 대상,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전적으로 좋은 대상이나 전적으로 나쁜 대상으로 분류하듯이 이런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는 분이 자기에 대해서 느낄 때 자기가 전적으로 좋은 아주 뛰어난 자기로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형편없는 자기로 느끼는 것. 이게 통합이 안 된 상태로 자기를 체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건강한 상태, 보통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는 어, 대상 자체도 어,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를 실망시키기도 하는 대상으로 통합된 대상 인식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통합된 대상 인식이 가능한 이러한 입장에 있을 때는 자기에 대한 셀프 이미지 자체, 자기에 대한 자기 표상 자체도 자기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자기가 뛰어난 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표상 자체가 쪼개져 있지 않고 통합된 표상으로 자기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어, 대상관계 이론과 자기 심리학의 이론을 절묘하게 이게 통합해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컨버그의 통찰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느껴요. 그 설명을 드렸는데 변호사님 납득이 되시나요? 네, 감사하고요. 이 부분을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 네, 제가 이번 스페셜 주문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어,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을 이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념을 컨버그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건, 어, 우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저도 느껴져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